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해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과 몽골 방문은 연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태가 안정적이며 이르면 5일 퇴원할 것이라고 의료진이 4일 밝혔습니다. 숀 코니 대통령 주치의 등 의료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이후 발열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숀 코니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병증 없이 치료제 렘데시비르 두 번째 투약을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4분짜리 동영상을 통해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 의사들로부터 훌륭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고 쾌유를 빌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It's been a very interesting journey. I learned a lot about COVID. I learned it by really going to school. This is the real school. This isn't the let's read the book school. And I get it and I understand it. And it's a very interesting thing and I'm going to be letting you know about it.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현재 가족들의 상태가 좋고 잘 쉬고 있다면서 모든 기도와 지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4일부터 8일까지 일본과 몽골,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부터 6일까지 일본만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알리면서 일본 도쿄에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외무장관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긴급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오는 10월 다시 아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관련국 방문 계획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5일 전화 통화를 하고 폼페오 장관의 방한 연기에 대한 설명과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폼페오 장관이 미국 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오는 7일로 예정됐던 방한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으며 강 장관은 방한 연기에 아쉬움을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쾌유를 기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미한 관계 등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까지 멈춘 건 아니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미한연합훈련 중단은 더 이상 외교적 활용 가치가 없다며 북한과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 북한의 전략무기를 주제로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그렇다고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을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핵 협상 교착 상황에 대해 시간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처음 한반도에 근무했던 1996년부터 3년간 미국은 북한이 대기근으로 곧 붕괴될 것이라고 믿고 완벽한 국제공조체제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그 시간을 핵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면서 이는 현재에도 적용 가능한 상황으로 북한이 도발 중단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다른 고도의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do all of our testing by launches. It's possible that North Korea is doing testing without launches. So it may well be that time is providing them the opportunity to enhance their weapon systems.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대규모 미한연합훈련 중단이 미북 대화 국면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면서 더 이상 북한과의 외교 지원을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happen to believe that we're past the utility of involving exercises in the diplomatic dialogue at all. It is no longer relevant to the dialogue and shouldn't be brought up anymore. That's my opinion. It's not of value.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준비태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긴 했지만 훈련 중단이 거듭될수록 이 같은 방안은 효과가 떨어질 뿐이라며 연합훈련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가 참여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제재가 느슨해진 징후는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가 일할 수 없도록 조치했지만 러시아 등이 교묘히 이들의 신분을 바꾸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유래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의 랜섬웨어 해킹 사례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개인과 기업들의 랜섬웨어 해킹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랜섬웨어 공격에 응해서 값을 지불하는 행위는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통제실은 1일 북한 등 악성 사이버 행위자가 실행하는 랜섬웨어 공격의 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외 자산통제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랜섬웨어 지불금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의보 발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랜섬웨어 관련 공격 도구와 지시 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성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침투에 프로그램을 암호화한 뒤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해킹 형태입니다. 해외 자산통제실은 특히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기관과 사이버 보험회사 등 기업들이 해커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것도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랜섬웨어 복구 대가로 해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과 같은 테러 불량 국가들과의 직간접적 거래를 금지한 국제긴급경제권원법과 적성국 교역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 공격 가해자와 랜섬웨어 금전 거래를 돕는 행위자 등 수많은 악성 사이버 관련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하고 대표 사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2017년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 30여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이며 2019년 9월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을 등 북한의 해킹 조직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 혐의로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주요 랜섬 공격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를 지적하면서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지적해왔습니다. I think at this point it's safe to say that they're focused on financial crimes in order to support the state. They continue to hit banks and use other mechanisms to again bring capital into the country. In calendar year 18, according to IC3 stats, the losses due to ransomware were $3.6 million. In calendar year 19 to date, we're not even through the whole year, that number has already doubled to $7.3 million. 재무부 해외 자산통제실은 제재 대상과 연관 단체의 해킹 복구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 금전 지불은 제재 관련 범죄자와 적대국의 이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목적 달성을 진척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들의 능동적인 대응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며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발전, 안보에 대한 공동약속의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5일 마이크 폼페오 장관의 일본 방문에 맞춰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폼페오 장관이 5일부터 7일까지 방문 일정을 통해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투명성, 책임성, 개방성, 번영과 평화를 위한 축이란 점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지난 1960년에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 안보 동맹 강화와 해양법 등 국제법의 규칙에 입각한 접근과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미일 양국은 미한일 3국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영내를 비롯한 전 세계 공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 전 총장은 5일 북한군이 사살한 한국 공무원의 유가족을 만나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유엔 인권보호 원칙을 강조하고 유엔 차원에서 이번 피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만남을 주선한 하태경 한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또 현재 북한 당국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동조사 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 시신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어떤 노력이든지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